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 혜진아케입니다. 오늘은 골관절염 치료제 6년 투자한 놈인 제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네이처셀 투자한 분들에게 욕먹을 내용이 한가득입니다. 조인트 스템 투자한 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해로운 내용이니 굳이 시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인트 스템 임상 3상 6개월 엔드포인트 결과는 유의성이 없습니다. 이게 통계적 유의성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적 유의성 가기 전에 기본적인 유의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골관절염은 바스랑 웜의 KCID인가 이런 기준에 두 개가 함께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이거 두 개 부합하는 건 48.8%밖에 안 돼요. 이게 회사에서 정한 게 마이너스 15, 워맥은 마이너스 15고 바스는 마이너스 20인데 여기 보시면 3상 임상 시험 계획서 참고치라고 나와 있죠. 이걸 회사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요 제시한 게 해서 6개월 엔드포인트, 여기 6개월 엔드포인트에서 48.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유의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관련돼서 2017년 6월 인보사 중앙약심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스는 통증지수로 10점으로 볼 때 10점이 통증이 가장 심하고 0은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24개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왜 100이냐면 이게 1에서 10cm까지를 정하고 1cm당 10mm이기 때문에 요거를 1cm당 10mm씩 치면 이걸 100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4개가 줄었다는 통증이 의미 있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제적인 약속은 없으나 보통 바스가 20 정도 감소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네이처셀에서 이걸 20으로 잡은 거예요. 알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여기 IKDC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워맥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증, 기능 등 일상생활에 관한 문항이 대략 한 40개 정도 되고 워맥 같은 경우는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의미가 있고 통상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15점 정도가 개선되면 약의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워맥하고 IKDC의 차이점을 이제 물어보면 IKDC는 무릎 관절의 기능적인 측면 중심으로 평가한 거고 워맥은 무릎 관절의 통증과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한 거여서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지만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MCID 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죠.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상 데이터라고 얘기했을 때 바스가 20 정도 되면 통증 개선을 관찰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이제 의미를 갖는데 이거는 임상적으로 이 정도만 되면 임상해볼만 했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엔드포인트 결과상 이게 플라시보가 뭐냐면 이게 식염수거든요. 식염수도 55%, 51%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에? 3상 6개월 시점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는 수준은 MCID 기준으로는 위약도 50% 이상이 나오고 71%, 68%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럼 이거 가지고 유의성이 있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임상적으로 평가가 임상을 할만 했다라는 거지 이게 신하게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 3상 6개월 결과가 기본적인 유의성이 없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지정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유의성이라면 안정성, 통증 감소, 운동성 향상, 반응률, 비용 대비 효용 가치 등 납득할 요 안정성, 통증 감소 운동성 향상, 반응률, 비용 대비 효용에 납득할 만한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조인트 스템의 3개월, 6개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이 6개의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유효하다고 말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무슨 여기 중앙약심회의 하신 분들이 무슨 꼴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중앙약심회의를 했는데 다 문제 삼았어요. 여기서 승인된 임상결과에 따라 수행시험의 결과 증상 개선에 대한 임상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있으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를 달았다고, 토를. 예? 여기는 마지막은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했죠. 임상 3상 설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3상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1년 되는 시점에 104명, 2년 되는 시점에 90명, 3년 되는 시점에 48명이 그 추적 관리할 때 이제 뭐죠? 웜액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좋아졌대요. 예. 바스 관련된 것도 1년에 104명, 90명, 48명 똑같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20 몇 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6개월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임상 엔드포인트를 만약에 12개월로 했다면 반응률이 50%만 나왔을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계 내용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대조군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본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반응률은 좀 더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엔드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 뉴스에도 떴지만 성비 차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요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데 숙제를 안 해놓고 그거 언급 안 해서 문제 없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숙제를 안 한 사람한테 너 왜 숙제 안 했냐 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성비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의성을 외쳐도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네이처셀이 할 말이 있는가? 없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다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보세요. 국내 1과 이상에서는 3 이상이었어요. 2 이상에서는 2 이상이었습니다. 3상에서는 3 이상이었어요. 여기는 3개월 보존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 보세요. 웜액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으면 그러니까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여기랑 이 2 이상이랑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려 10%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10% 가까이가. 뭐 위약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레이드가 2구 3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얘랑 뭐 비슷하니까 그래 문제 없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아니 이게 웜액하고 바스랑 논문상으로도 고관절염 논문상으로도 바스랑 웜액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같이 많이 아프면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3상에서 3개월 보존 치료도 먹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여기가 가장 안 아픈 사람들이 오냐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 여기 이상보다 어떻게 덜 아픈 사람들이 여기 오냐고.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분명히 강경윤 대표님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에게 답변 달 수 있으면 답변 달라고 했는데 댓글 지워졌어요. 질문한 댓글. 그거 제가 영상 만드는 도중에 직접 그 댓글 다는 거를 제가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댓글 지워졌습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임상 전체 데이터에 신뢰가 하락한다. 신뢰도가. 그리고 풋머커가 반려 이후의 대처는 과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었어요. 이게 저는 왜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왜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의성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시각처 가서 얘기를 해야지. 시각처 앞에 가서. 이게 집회신고서를 못 내서 그런 건가? 이거 주도한 사람이 강경현 대표님이 있었는데 여기서 왜 했나요? 이게 여당이어가지고 이게 정치의 힘을 빌려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약 규제기관과 싸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인보사보다 동일한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조인트
스템 3상 임상이 더 높은 유의성 결과가 확정됐다고 이것도 인보사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괜히 인보사 끌고 들어가서 만드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인보사를 끌고 들어가요? 예. 보시면 이게 신약을 허가해주는 규제기관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인보사 처음에 사태 터졌을 때 회사 측에 강력하게 시각처에다가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얘네랑 사이가 틀어지면 앞으로 임상에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하더라고. 회사가 의리거든요. 근데 갑인 식약처랑 싸우는 것도 이해 불가인데 여기에 식약처가 역대급으로 5점을 남긴 인보사를 들고 이거 인정해달라고 하면은 보수적인 식약처가 상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하겠어요? 네? 인보사는 임상 15년 수천억 들여서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학적 검증 없이 직권 취소한 식약처입니다. 이게 거기다 대고 이런 거 끌고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학적으로 싸워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식약처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왜 국민은행 담사에서 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만든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기 것이 좋다는 강경훈 대표는 틀렸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17년 6월 인보사 중앙약심 회의록에 보면은 세포치료제와 같은 의약품과 직접 비교. 이거 세포치료제가 얘기하는 게 메디포스트의 그때 당시에 카티스템, 그 다음에 막 진행 중이던 카티라이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때도 아마 저기 있을 그 조인트 스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시험에서 다른 대조약을 사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작용 기전, 모티베이티 오브 액팅인가 뭐 그런 메커니즘 오브 액팅인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사 방법 등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약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외국 사례에서도 다른 대조군을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인보사 조인트 스템 임상 3상의 환자의 남녀 성비 비율, 임상 환자의 나이 분포, 임상 환자들의 주변 환경 상태 등이 다르고 인보사와 조인트 스템이 실험군하고 대조군으로 실험된 것도 아닌데 임상 데이터의 절대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CRO 대표님이시라는 분이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부터. 물론 뭐 그 비교하는 그 유의성 그 레퍼토에는 쓸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화제성 있는 인보사를 언론에 노출시켜서 뭔가 해볼 생각이라면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 입장은 그래요. 예. 임상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베이스라인이거든요. 이 베이스라인이 임상 환자 선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조인트 스템 인보사 1차 평가 변화량을 볼 때 조인트 1차 평가 시점 6개월에서 1차 평가 1년째보다 결과가 더 개선폭이 나왔다. 환자들 이렇게 통증을 알 수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앞에 도표를 보면 바스와 워맥을 따로 해놨어요. 근데 앞에서도 맨 앞장에서도 봤지만 이거 두 개가 함께 의미 있는 유효성을 나타낸 비율이 반응률이 50%예요. 인보사는 80%였다고. 이거 두 개 같이 나온 게 뭐가 더 나오고 뭐가 덜 나오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해가지고 자기네 것이 좋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강경윤 대표님 논리라면은 인보사
취소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약은 시판되어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KL-그레이드 쌈에 사용되어 없던 바 판매 중지 사유는 임상 시험 결과와 무관하므로 임상 결과를 비교 시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약과 비교하는 것보다 적절한 대상이 허가 취소 사유 때문에 현재 인보사의 3상 임상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판매 중지 사유와 상관없이 유의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걸 재허가를 안 해요? 원칙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신약의 중요한 물질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시각적인 보수적이거든요. 임상의 엔드포인트가 6개월인데 6개월에 대조군하고 확연한 차이가 없는 약을 어떻게 허가를 해? 식약처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인보사 때문에 인보사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분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엔드포인트를 1년으로 안 해놓고 6개월 엔드포인트에서 지금 유효성이 안 나온 부분을 가지고 왜 인보사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인보사는 1년이고 여긴 6개월인데 엔드포인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년치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와서 그 임상 환자 대조군까지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달려들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비교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웃긴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인트 스템은 가장 위약 효과가 뛰어난 6개월 시점에서 자가혈청 살라인이 포함된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통증 및 관절 기능 지수를 본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군간 유의적 차이가 나온 것이 분명히 통계적으로나 임상적 유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래요. 아니 신약 허가를 받는데 위약 효과가 가장 좋은 시점 6개월 시점보다 비교해서 신약 허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 약이 가장 좋을 때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 위약 효과가 6개월까지 있고 이후에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으면 조인트 스템은 위약보다 효과가 좋고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주장해서 신약 허가를 받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나요? 결국 저 위에 있는 문구는 이 임상의 논리적 증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위약의 효과가 이만큼이 좋아졌어. 여기다가 우리 약이 이만큼이 좋아졌어. 근데 얘가 이만큼은 안 좋아진대. 근데 우리 약은 계속 좋아져. 그럼 이걸 비교해서 달라고 해달라고. 이걸 비교해서 신약 신청을 해야지. 여기서 요게 좋다고.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결국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상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어요.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위 통해서 요거 두 개를 이슈화해서 뉴스 나오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노했잖아요. 이거 회사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식약처가 아니라. 흥분을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반응률이 50% 미만으로 나오는 약의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아픔의 정도와 활동성의 정도가 치료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비율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조인트 스템을 맞았을 때 어느 한 분은 효과가 없는 거야. 맞추겠어요? 얼마예요 이거? 1억 셀에. 맞추겠냐고. 못 맞춘다니까요. 50% 이상 나와야지 무조건 한 명은 안 아픈 거잖아. 그런 거 아닌가요? 48%면 두 명 맞으면 안 아플 수도, 둘 다 계속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차라리 약효가 검증된 히알루산 몇만 원짜리 맞는 게 낫지. 몇백만 원 들여갖고 두 명이 맞겠냐고. 근데 다르게 얘기해봐요. 두 명이 맞았는데 6개월에는 48%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뭐 한 60%에서 70% 정도 나온다. 그 1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 그럼 맞아볼만 하죠.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니까. 계속 맞는 게 아니고. 게다가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연골도 재생되고 한다며. 6개월 엔드포인트가 자신 있었으면 왜 미국 임상을 12개월로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국내 2상이 끝나고 3상 들어갈 때가 19년 6월이에요. 2상 끝났을 때가 18년 3월이야. 그럼 여기도 1년 했고 여기도 1년 했는데 여기를 왜 1년을 못 했냐고. 여기 들어갈 때. 이때도 다 이때 2비상에서 3상 넘어갈 때 엄청나게 중앙약심회에서 효과 없다고, 유의성 없다고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왜 똑같이 6개월로 잡아가지고 했냐고. 그 홈페이지에 올린 규제당국 미팅 경우 임상 유의성 반려, 뭐 소명자료 작성, 뭐 재심의. 시각처가 재심의를 동의할까요? 재심의 한다면 자칫 신약효과가 날까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한 번 규제기관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회사 측의 요청으로 만약에 번복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시각처 심의한 거 믿겠어요? 안 믿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이한테 컴퓨터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가 컴퓨터를 봤어. 그랬는데 그러면 제재를 해서 이제 다음부터 못 보게 해야 되는데 아빠 기분 좋을 땐 봐주고 엄마 기분 좋을 때는 못 보고 아빠 기분 나쁠 때도 못 보고 엄마 기분 좋으면 보여주고 뭐 이래버리면 그 엄마랑 아빠의 권위가 쓰냐고. 그거랑 똑같거든요, 시각처 얘기는. 보세요. 또 그리고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한대. 뭐 유럽하고 호주도 진행한대. 이게 얼마나 쓸다고. 이게 실제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했잖아. 아니 이거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럽하고 호주랑 시작을 했었어야지. 안 그런가요? 임상에 박차를 가한다고 임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박차를 가한다고 시간이 절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임상 환자에게 다 투여가 되어도 결과는 마지막 환자 투여 후 1년 뒤에 나와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쉽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소송한다고 빨리 끝날 상황이니까. 공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 당사는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진행 시 소송 확정 시까지 본계약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이게 알바이오랑 그 조인트 스템 관련된 판권 얘기인 것 같은데, 인보사 취소해소 재판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재판 시작한 지 한 3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거 결과 나와도 대법원 또 가야 돼요. 네이처셀에 진행하면은 최소 5년이야. 최소 5년이에요. 만약에 그 인보 사건처럼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EA 3비상 결과 나옵니다. 이거 실효성 있는지 각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네이처셀이 과연 미국 임상까지 끌고 임상 끝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다 적자죠. 예. 이때는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모르겠어. 여기 왜 적자고? 이게 아마 미국 임상 들어가고 한국 임상 대규모로 하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적자가 난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재무제표에 현금성 자산이 한 312억 정도 있습니다. 예. 312억 정도 있죠? 지금 현재 12월 30일 현재. 근데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 전환사채 받은 300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 돈일 거예요. 아직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현금성 자산 12억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전에는. 이거 언제? 5월 전에 4월 12일 날 했으니까 임상하는데 돈 엄청 들거든요. 예? 대부분 전환사채가 이 현금을 메꾸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 지금 2B, 3A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3상이 아니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한 100명 조금 넘는 정도? 요 정도의 임상을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는 한 150명 넘는 뭐 이렇게 좀 대규모로 하는 걸 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지금 요 진행하는 걸로 네이처셀에 신약 허가가 나오면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FDA가 대규모 3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약 한 1000여 명 정도 해야 될 겁니다. 뭐 1000여 명 안 할 수도 있죠. 뭐 300명, 400명 할 수도 있죠. 인보사를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인보사는 이제 1000명 정도 하는데요. 분기별 5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요. 모집 기간 생각하면 임상 환자 구하는데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환자들 추적 관리하는데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요. 기간 한 2년 잡고. 이 돈을 할 수 있냐고. 결국 회사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 개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실적이 계속되면은 대규모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이 계속될 거예요. 돈이 없는 거거든. 이거 임상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이렇게 뚝딱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왜? 결과 너무 좋거든. 결과 봐요. 결과 너무 좋잖아. 물론 이분들이 그 임상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 결과로 나온다면, 임상 결과가 이 결과로 나온다면 회사 측에서 제시한 뒤부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드포인트 당연히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 보면 뭐 연골도 이렇게 뭐 재생됐다고 하니까 이걸 또 MRI로 관찰했다고 하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임상 3상 망한 건 엔드포인트가 6개월이어서 망했어요. 이 6개월을 뭐 CRO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알바이오에서 얘기를 한 건지, 식약처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둘이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안 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엔드포인트를 왜 6개월로 해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위약이 가장 좋을 때보다 내약이 좋으니까 요만큼 차이 때문에 해야 된다. 반응률 50%인데 몇백만 원짜리 약이 이걸 누가 하냐고. 위약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우리 약은 이만큼 있으니까 요거 1년만 했어도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6개월로 했는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또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투자 안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시든 마시든,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네이처셀 뭐 하시든 마시든 상관없는데,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가 분기점이었다고. 여기가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려 붙였어야 돼. 여기를 올려 붙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차트는 이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이런 식의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가운데 시장 커버가 빠그러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락 추세인 거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하락 쐐기형 형태의 뭐 이제 삼각형, 뭐 직각삼각형도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하락 쐐기형인데, 여기 이 추세선 깨면은 여기 가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 이제 박스권 라인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 12,200원에서 5,550원 사이. 여기서 얘가 여기서 몇 년을 있었어요. 몇 년을. 1년, 2년, 거의 3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여기 요 길이가. 그러면 또 3년 있어야 돼요. 왜 3년이냐? 미국 임상 끝날 때가 3년 정도 되잖아. 앞으로 결과 나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이거 견뎌내.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봉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기 64,000원에서 4,760원 간 거. 지금 25,500원에서 1,500원. 여기서 또 깨지면은 또 저점 확인하러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투자 안 할 거예요. 앞으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왜?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해결되고 다시 또 모멘텀 받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버려둬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그냥 잊고 살아야 돼. 계좌를 딴 데로 옮겨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해놓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옛날 영상에도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오래 걸린다니까. 그 체감을 못해 여러분들은. 체감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2019년도 요때 요때 일 터지고 1, 2, 3, 4년째예요 지금. 고생은. 그 전에 여기 깨면서 문제가 났어요. 미쓰비시 뭐 이것저것 터지면서. 여기 깨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이처셀. 쉬운 거 아니다. 장기 투자할 거라고요? 마음 진짜 단디 먹고 해야 됩니다. 단디 먹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구간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잘 된다 안 된다 보장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회사 측에서 제시한 게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다면 if 가정문이에요. 그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고 뭐 매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버틴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영업 실적을 가져가는 거라면 망가진 거예요. 지금 회사에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왜 더 집중해야 될 때 왜 떠나는지도 좀 그래요. 인보사 기준으로 코롱생명과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쇄신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코롱생명과학 이우석 사장님이 그래도 끝까지 구속까지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지켜내려고 지켜내셨었는데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네이처셀 투자 안 합니다. 당분간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을 이제 바가지로 이제 댓글로 다실 텐데 베이스라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주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을 뭐 전해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기도 한데 왜 인보사가 건드려가지고 사람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미치고 팔딱 뛸 지금 상황인데 인보사는 거기다 대고 왜 인보사를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뭐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